역시 진짜 남자들은 다르네요. 오빠,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타닥, 타닥.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밤은 유난히도 춥고 또 고요했죠. 내 나이 63. 이제는 그 어떤 일에도 가슴 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건조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낡은 텐트의 지퍼가 내려가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찍!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텐트 문이 열렸습니다. 찬 밤 공기와 함께 훅 끼쳐오는 건 달콤한 샴푸 향기였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건 낮에 봤던 그 젊은 처자, 지은 양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상기된 얼굴, 그리고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이 모닥불 불빛에 일렁이고 있었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어르신 자요? 저 잠시만 들어가도 될까요? 오빠가 술에 취해서 저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제발요. 내 인생 60평생. 다시는 설레지 않을 줄 알았던 심장이 그날 밤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사건의 시작은 8시간 전인 낮 2시로 돌아갑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강원도의 한적한 계곡. 그곳에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은퇴 후 유일한 낙인 솔로 캠핑. 화려한 장비는 없습니다. 20년 손때가 묻은 국방색 텐트, 직접 용접해서 만든 투박한 화로대,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왕처럼 자유로운 시간. 이 고요함이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앙. 고막을 찢을 듯한 배기음 소리가 계곡의 정적을 깼습니다. 노란색 스포츠카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제 텐트 옆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20대 남녀 4명이 쏟아져 내렸죠. 커플 두 쌍인 것 같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그들의 모습은 이 거친 산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와, 오빠 여기 진짜 대박이다. 아무도 없어. 그렇지, 내가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빨리 집 내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자신들이 전세라도 낸 듯 떠드는 목소리들. 저는 그저 묵묵히 장작만 팼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던 남자 녀석 중 하나인 민재라는 놈이 제 쪽을 힐끔거리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준호야, 저기 좀 봐라. 저 아저씨 텐트. 와, 진짜 박물관에서 훔쳐온 거 아니냐? 완전 6.25 때 쓰던 건데? 크크, 야, 조용히 해. 들리겠다. 근데 진짜 냄새나게 생겼다. 저런 걸 어떻게 쓰고 자냐? 우린 이번에 지른 200만 원짜리 신상인데? 제 낡은 장비를 비웃는 소리. 뭐 익숙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캠핑은 자연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장비를 자랑하러 오는 거니까요. 화려한 로고가 박힌 거대한 타프, 호텔 같은 리빙쉘. 그들은 마치 모델이라도 된 양 폼을 잡으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좋다고 캠핑을 잘하는 건 아니죠. 아씨, 이거 왜 이렇게 안 박혀? 오빠, 아직 멀었어? 나 다리 아파. 아, 기다려봐. 땅이 이상해서 그래. 이 팩이 왜 안 들어가지? 고작 손가락만한 알루미늄 팩을 들고 돌석이 강가바닥에 망치질을 해대니 들어갈 리가 있나요? 보다 못한 여자친구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오빠, 저 아저씨는 벌써 불 피우는데? 우린 언제 쉬어? 아, 좀 기다려보라니까. 저 아저씨는 그냥 막 하는 거고 우리는 각을 잡아야 한다고. 막 한다라.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걸 참고 묵직한 도끼를 들어 통나무를 내려쳤습니다. 쩍! 단 한 번의 도끼질. 두꺼운 참나무가 깔끔하게 두 쪽이 갈라졌습니다. 그 둔탁하고도 경쾌한 소리에 떠들던 젊은 녀석들이 순간 조용해지더군요. 쩍! 쩍! 군더더기 없는 저의 도끼질 소리만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제 팔뚝의 힘줄. 평생 현장에서 굴러먹으며 만들어진 헬스장 근육과는 차원이 다른 실전 압축 근육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여자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남자친구에게서 슬그머니 제 쪽으로 옮겨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와, 저 아저씨 힘 진짜 좋다. 그러게, 쟤네는 택 하나 박는데 30분째인데. 그때 지은이라는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눈빛을 피하지 않더군요. 호기심 어린, 아니 무언가 갈구하는 듯한 눈빛. 하지만 저는 모른 척 다시 무심히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는 입이 아니라 등으로 말하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폭풍전야의 오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의 젊은 놈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거대한 시련은 꿈에도 모른 채로 비싼 술을 까며 허세만 부리고 있었죠. 과연 그 비싼 텐트가 이 산골의 칼바람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압니다. 계곡의 바람은 해가 지면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휘잉! 갑자기 조용하던 계곡에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 정상에서 불어닥친 돌풍이었습니다. 꺄! 야, 이거 잡아. 타프 날아간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젊은 녀석들이 폼 잡으며 세워놓았던 그 거대한 타프가 마치 연처럼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엉성하게 박아놓은 팩들이 핑핑 튕겨나가고 휘어진 알루미늄 폴대가 그들의 비싼 스포츠카 보닛을 때렸습니다. 쾅! 아, 내 차! 미친! 야, 김준호, 너 팩 제대로 박은 거 맞아? 아니, 바람이 갑자기 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녀석들의 최신식 리빙실 텐트마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휘명을 지르며 텐트 폴대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역부족이었죠. 민재와 준호, 두 녀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우왕좌왕할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야, 줄 더 가져와 봐. 줄이 어딨어? 아씨, 이거 불량 아냐? 왜 이렇게 약해? 불량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연을 너무 우습게 본 탓이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낡은 국방색 텐트는 이미 땅에 깊숙이 박힌 40cm 강철 팩 덕분에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묵직한 망치를 한번 고쳐쥐고 저는 그들의 난장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휘청거리는 타프 기둥을 잡고 끙끙대던 준호 녀석 뒤로 다가가 나지막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켜. 저기... 비키라고, 다치기 싫으면. 녀석이 얼떨결에 물러나자 저는 춤추던 타프의 메인 폴대를 한 손으로 낚아채 바닥에 쾅 내려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제 손때 묻은 무쇠팩을 꺼냈습니다. 손가락만한 녀석들의 알루미늄 팩과는 차원이 다른 30cm 단조 팩이었습니다.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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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한 금소금이 3번 울렸습니다. 45도 각도로 정확히 박힌 팩은 마치 땅과 한 몸이 된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려버린 스트링을 잡아 순식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녀석들이 눈을 껌벅이는 사이 저는 반대편 폴대까지 순식간에 고정해버렸습니다. 펄럭이던 타프가 팽팽하게 펴지며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보라인 매듭. 한 번 당겨지면 절대로 풀리지 않지만 풀 때는 손가락 하나면 되는 선원들의 매듭법이죠. 물론 녀석들은 평생 가도 모를 기술입니다. 와, 대박! 오빠, 아까는 그렇게 안 되더니 이분은 금방 하시네? 지은 양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있던 눈빛이 이제는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재 녀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헛기침만 해대더군요. 우리도 장비만 제대로 있었으면 했어. 팩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거지. 야, 쪽팔리게 무슨 변명이야. 감사하다고 인사나 드려. 여자친구 수진 양이 민재의 등짝을 들이며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흙 묻은 장갑을 툭툭 털고는 돌아섰습니다. 산바람 우습게 보지 마라. 그따위 장난감 팩으로는 밤새 텐트 날아간다. 그는 한마디를 남기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에서 여자들의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 아저씨 진짜 멋있다. 그러게, 우리 오빠들은 헬스장 근육이라더니 힘도 못 쓰고 저게 진짜 남자지. 하지만 녀석들의 순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밤이 찾아오자 이번엔 추위가 문제였습니다. 아, 추워. 오빠, 불 좀 빨리 피워봐. 알았어, 기다려봐. 아, 토치가스가 왜 안 나오지? 칙, 칙. 녀석들은 젖은 장작에 토치질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오르고 불은 붙을 생각이 없죠. 여자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러다 밤새도록 연기만 마시겠군. 저는 제 화로대에서 가장 빨갛게 잘 익은 참숯 몇 덩어리를 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녀석들의 화로대에 툭 던져줬습니다. 이것 써라. 젖은 나무는 토치로 지져봤자 연기만 난다. 시뻘건 숯이 들어가자 죽어가던 녀석들의 장작에서도 금세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훈훈한 온기가 퍼지자 여자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와, 따뜻해.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살았어요. 저희 이거 고구마인데 하나 드실래요? 지은 양이 달려와 제게 호일 감은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손에 살짝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민재 녀석이 뒤에서 야, 뭘 그런 걸 드려 하고 투덜거렸지만 지은 양은 들은 채도 않고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따가 저희 술 한잔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수컷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글쎄, 늙은이가 끼면 재미없을 텐데. 그날 밤 녀석들의 비싼 위스키보다 제 낡은 주전자의 막걸리가 더 달콤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계곡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젊은 녀석들이 술에 취하자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아까 낮에 겪었던 망신과 수치를 애먼 여자친구들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지율. 너 아까 그 아저씨 볼 때 눈빛이 뭐냐? 좋냐? 오빠, 취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취하긴 뭐다 취해. 너 아까 그 영감탱이 근육 보면서 입맛 따셨잖아. 아니야? 뭐? 영감탱이? 말 다 했어? 그분이 도와주셔서 우리 텐트 날아가는 거 막은 거잖아.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옆 텐트에서 듣고 있는 저조차 민망할 정도였죠. 결국 여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됐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 거야. 잠시 후 저벅저벅 제 텐트 쪽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양과 수진 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쭈뼛거리며 제 화로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어르신, 방해해서 죄송해요. 저희 잠시만 여기 앉아 있어도 될까요? 저는 말없이 제가 깔고 앉아 있던 야전 침대 귀퉁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워둔 군밤 몇 알을 건넸습니다. 안 깨. 밤 공기가 차니까 이거라도 들고 있어. 따뜻한 군밤을 받아든 그녀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비싼 위스키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행복해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제가 건넨 투박한 군밤 몇 알에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참 편안하세요. 맞아요. 아까 그 팩 박으실 때도 그렇고 말없이 챙겨주시는 게 진짜 어른 같아요. 우리 오빠들은 에휴. 수진 양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작 하나를 툭 던져 넣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을 땐 다 그렇지. 쇠도 불에 달궈주고 두들겨 맞아야 단단해지는 법이야. 녀석들도 아주 식지 않아서 그래. 제 말에 지은 양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모닥불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전 식지 않은 남자보다 어르신처럼 다 품어주는 넓은 남자가 더 좋아요. 그녀의 시선이 제 굵은 손마디와 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전완근에 머물렀습니다.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쪽 텐트에서는 남자 녀석들이 술에 골아떨어져 드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곳 화로대 앞은 저와 2명의 젊은 여인만이 깨어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죠.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타닥거리는 불꽃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오가는 눈빛은 100마디 말보다 뜨거웠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지? 밤이 깊어지자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자기들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두가 잠든 새벽 1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지은 양이 남기고 간 그 묘한 여운 때문이었죠. 찍. 그때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운명의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텐트 문이 열리고 달빛을 등진 실루엣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은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얇은 잠엽 차림으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 양? 이 시간에 여긴 왜? 제가 놀라 몸을 일으키자 그녀가 텐트 안으로 쑥 들어와 지퍼를 닫아버렸습니다. 좁은 1인용 텐트 안. 그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녀에게서 술 냄새가 아닌 향긋한 살 냄새가 훅 끼어쳐왔습니다. 어르신, 저 거기 못 있겠어요. 무슨 일인가? 그 녀석들이 해코지라도? 아니요, 그냥 오빠 냄새가 싫어서요. 어르신 텐트가 더 따뜻해 보여서요. 그녀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갈증이었습니다. 강한 수컷에 대한 본능적인 갈증. 저 추워요.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하얀 손이 제 투박한 손 위로 포개어졌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함이 손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작은 텐트 안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밤이었습니다. 짹짹짹. 요란한 산새 소리가 깊은 잠을 깨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 공기가 차갑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지난밤의 그 은밀하고도 강렬했던 열기가 제 온 몸의 세포를 다시 깨운 듯 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오니 계곡의 물 한 개가 신비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남은 숯에 불씨를 살리고 주전자에 물을 끓여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윽한 원두의 향기가 아침 숲을 채웠죠. 반면 저 건너편 텐트의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머리야. 야, 물 좀 줘. 나 토할 것 같아. 해는 이미 중천인데 젊은 녀석들은 숙취에 찌들어 좀비처럼 기어나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꼴이 어뢰 그 기세 등등하던 청춘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의 명품 텐트 주병은 먹다 남은 술병과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그때 지은 양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지만 그 어떤 치장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어요? 허허, 잘 잤나?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만. 그 목소리에 옆에 있던 수진 양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은 양을 쳐다보더군요.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어제 뭐 좋은 일 있었어? 얼굴에 윤기가 흐르네? 아하, 아니야. 그냥 공기가 좋아서 그래. 지은 양은 짐짓 모른 척하며 제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은밀한 시선 교환, 우리 둘만이 아는 지난밤의 비밀이었죠.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공기만으로도 알 수 있는 법이죠. 저는 커피를 다 마신 후 미련 없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팩을 뽑고 텐트를 접고 화롯대를 닦아 넣는데 딱 20분 걸렸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에 해장라면 하나 못 끓여서 쩔쩔매던 젊은 녀석들은 넋을 잃고 쳐다보더군요. 와, 진짜 빠르다. 우린 이거 언제 다 치우냐? 트럭에 짐을 다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경쾌한 엔진 소리가 울리자 지은 양이 아쉬운 듯 트럭 창가로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벌써 가시게요? 저 혹시 연락처라도...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지난밤의 그 강렬했던 기억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호소였죠. 하지만 저는 엑셀을 밟으며 창문 너머로 짧게 웃어주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또 보겠지. 아, 어르신! 저는 그렇게 미련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밀러로 보니 지은 양은 제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고 젊은 놈들은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기에 더 안 달라는 법입니다.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늙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젊음이 줄 수 없는 여유,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 그리고 식지 않는 뜨거운 가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오늘도 제 인생의 캠핑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